자, 이번 시간에는 섹션 5번 스케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 형상을 작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스케치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형상을 만드는 방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 3-1에서 3-4까지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예제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자, 제가 미리 스케치를 그려놓은 게 있습니다. 자, 이 스케치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형상 작업을 만드는데 이제 적용을 할 텐데요. 자, 3-1 같은 경우는 단면 스케치로 돌출이라고 되어 있죠. 자, 돌출 명령을 통해서 자, select from sketch입니다. 이미 그려져 있는 스케치를 선택하겠다. 체크하시고 방향을 주시면 해당 방향만큼, 거리만큼 형상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런 방법도 있겠고요. 자, 그림 3-2 같은 경우는 단면 형상 스케치와 중심축이 있으면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 리볼브라는 명령이고요. 자, 마찬가지로 select from sketch로 자, 적용할 단면 형상 선택해 주시고 체크. 중심축은 자, 여길 지정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형태로 자, 회전형 형상을 만드실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세 번째 그림 3-3에 보시면 이건 수입 형상인데요. 마찬가지로 단면 형상 이걸 사용할 겁니다. 자, 거기다가 경로에 대한 스케치를 하나 더 그려놓은 게 있어서 자, 이걸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죠. 자, 이 경로를 쫓아가는 단면 형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수입. 자, 옵션은 나중에 또 설명드릴 거고요. 자, 첫 번째 단계 경로를 선택합니다. select from sketch로 자, 경로를 선택만 하시면 되겠죠. 체크. 다음엔 단면 형상을 물어봅니다. 이 단면 형상을 적용하겠다 라고 하면 수입 형상이 만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3-4 같은 경우는 로프트란 명령을 썼습니다. 자, 스케치를 미리 이렇게 그려놨는데요. 자, 3개의 스케치를 지나는 형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입 밑에 로프트. 자, 로프트 명령 나중에 또 설명드릴 텐데 처음에 선택할 때 이 기준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이 포인트는 여길 지나고 여기로 지난다. 자, 3개의 단면이 다 선택됐고요. 프리뷰 하시면 자, 3개의 단면을 지나가는 이러한 로프트 형상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에 대한 설명을 그림 3-1에서 4번까지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번 2D 스케치 생성 소개. 자, 레이아웃은 어떠한 설계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림을 보시면 이제 3-5번 이것도 예제가 있으니까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스케치가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 스케치를 참조해서 이제 형상 작업들을 진행해 나가는 거죠. 자, 이런 형상이 만들어지고 또 돌출, 아래쪽으로 돌출을 했죠. 그 다음에 컷아웃으로 구멍을 뚫고 그 다음에 4개의 귀퉁이에 또 구멍을 뚫어주고 관통홀을 또 뚫어줬네요. 자, 이런 형상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림 3-5 밑에 보시면 자, 미리 작성했던 2D 스케치의 치수를 변경하면 참조하여 작성된 3D 모델까지도 함께 변경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무슨 얘기냐면 이미 스케치를 이용해서 이미 그려져 있는 스케치를 이용해서 이러한 형상들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형상들은 이 스케치를 참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스케치를 자, 편집 기능을 이용해서 한번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직경 25라고 되어 있는 치수가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늘려볼까요? 자, 형상이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림 3-6과 같이 자, 스케치를 이용해서 형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스케치의 치수가 변경되거나 형상이 변경되면 거기에 따른 피처 형상도 변경이 되더라. 예,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는 스케치의 연관성을 자동으로 잡아주는 인텔리 스케치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간단히 보시면 일종의 옵션 기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오토캐드 사용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오스냅 기능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또 한번 열어보죠. 자, 미리 스케치를 그려놓은 게 있는데요. 자, 이 스케치의 수정 모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현재 스케치 환경이고요. 자, 아까 전에 얘기한 이제 인텔리 스케치. 자, 그게 어디 있냐면은, 자, 여기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홈 탭에 있고요. 자, 인텔리 스케치라는 항목에 이런 내용들이 구성이 되어 있죠. 엔드 포인트, 미드 포인트, 니어 포인트,
센터 포인트, 인터섹션 포인트, 이런 내용들을 구성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인텔리 스케치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자, 눌러보시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뜨는데, 오토 디멘전은 스케치를 그리면서 치수를 자동으로 넣어주겠다는 뜻인데, 거의 필요가 없다 보니까, 이거는 사용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릴레이션십이라고 되어 있죠? 릴레이션십. 이게 그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기하학적 연관성을 나타내는, 자, 그런 내용이고요. 연관 조건이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엔드 포인트, 미드 포인트, 이게 이제 오토캐드의 그 니어 포인트, 근접점이죠? 그걸 나타내는 거고요. 센터 포인트. 실루엣 포인트는 오토캐드의 그 4분점, 쿼드로 포인트.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터섹션 포인트, 교차점이죠. 에디트 포인트는 커브에서 쓰이는 내용이고요. 자, 컨트롤 포인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관통점, 그 다음에 타원의 포인트. 자, 이런 내용들을 자동적으로 참조할 수가 있다. 오스냅 기능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보죠. 자, 엔드 포인트. 자, 현재 여기도 엔드 포인트가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라인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라인을 그리고자 할 때, 자, 마우스 포인터 잘 보시면, 어느 라인의 엔드 포인트에 가까이 가게 되면, 이렇게 엔드 포인트 표시가 나타나죠. 오스냅 기능이 그대로 표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클릭하시고, 선을 그어주시면, 자동적으로 엔드 포인트가 일치된, 자, 그런 라인을 그리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게 꺼져 있었다면, 자, 엔드 포인트를 제가 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엔드 포인트를 가까이 가도 엔드 포인트를 잡았다라는 표시가 안 나오죠. 자, 그래서 오스냅 기능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게 체크가 되어 있어야 엔드 포인트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드 포인트도 마찬가지죠. 자, 미드 포인트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선의 중앙, 자, 미드 포인트가 이렇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자, 미드 포인트였고요. 자, 그 다음에 포인트 온 엘리먼트, 이게 이제 오토캐드의 니어 포인트랑 같은 개념인데, 선의 임의의 지점, 그냥 근접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마우스 포인트 옆에 저렇게 표시가 나타나면 선의 임의의 지점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일치된 상태로 선을 그리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센터 포인트죠. 자, 옆에 있는 예제를 보죠. 자, 이미 호가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자, 센터 포인트가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원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원을 그릴 때, 이 아크를 한번 툭 건드리시면 센터 마크가 나타날 겁니다. 자, 보실까요? 툭 건드리면 센터 마크가 가운데 표시가 되죠. 이 지점에 가까이 가서 보면 이렇게 중심, 2호의 센터 지점을 찾았다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을 그려주시면 두 개가 같이 움직이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센터를 이렇게 자동으로 추출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실루엣 포인트 있네요. 자, 실루엣 포인트는 원의 4분점, 쿼드로 포인트를 나타냅니다. 자, 라인을 긋고자 할 때, 아크도 마찬가지죠. 자, 요거는 지금 니어 포인트, 자, 포인트 온 엘리먼트를 나타내고 있는데, 4분점 위치까지 가까이 가게 되면 이렇게 실루엣 포인트가 나타납니다. 이때 클릭하시면 이 아크의 4분점, 원도 마찬가지죠. 위쪽, 아래쪽, 좌측, 우측, 이렇게 총 4군데의 4분점을 참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인터섹션 포인트죠. 교차점을 찾아주는 내용인데요. 자, 요걸 한번 볼까요? 자, 필요 없는 건 잠깐 지우겠습니다. 자, 두 개의 선은 현재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라인을 그을 텐데요. 자, 교차점. 자, 교차점을 자동으로 찾으라는 얘기죠. 이 선을 가까이 가게 되면 엔드 포인트, 미드 포인트, 엔드 포인트, 그 다음에 니어 포인트들, 자, 이런 것들 선택이 가능하실 텐데, 이 라인과 이 라인을 한 번씩 건드리신 다음에 연장선상에 쭉 가까이 가서 보시면 이렇게 교차 지점이 잡힙니다. 자, 이 두 개의 선을 연장했을 때 교차되는 지점, 이게 바로 인터섹션 포인트가 되겠죠. 자, 이렇게 서로 연장했을 때 만나는 포인트를 자동으로 찾아서 뭔가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터섹션 포인트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커브에 대한 내용이죠. 자, 이 커브를 그려놨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더 그려볼게요. 자, 커브란 명령을 다시 선택을 하시고, 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 자, 두 번째 포인트를 찍고요. 자, 세 번째 포인트 찍을 때 보시면은 제가 찍어준 두 개의 포인트를 지나는, 자, 커브가 만들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포인트를 찍고요. 자, 네 번째 포인트 가겠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포인트를 지나는 커브가 만들어지게 되죠. 자, 이렇게 제가 커브를 그릴 때 찍어줬던 포인트,
지금 보시면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자, 이 포인트들을 에디트 포인트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도 이렇게 활성화돼서 나타나고 있는데, 자, 라인을 그을 때, 자, 보시면 이 라인에 가까이 가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에디트 포인트들이 표시가 나타나죠. 이 포인트로부터, 이게 에디트 포인트입니다. 이 포인트로부터 뭔가를 그려나가겠다. 자, 그런 식으로 참조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커브의 경우는 에디트 포인트뿐만 아니라 컨트롤 포인트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선택해서 보시면은, 자, 이 커브 외곽에 이렇게 뭔가 이제 점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컨트롤 포인트가 존재를 하는데, 이 컨트롤 포인트로 커브의 형태를 좀 변경하실 수도 있거든요. 에디트 포인트로도 변경이 가능하지만 컨트롤 포인트로도 형상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런 컨트롤 포인트를 참조할 수도 있습니다. 가까이 가게 되면 이렇게 컨트롤 포인트 위치가 나타나죠. 자, 여기서부터 선을 긋겠다. 자, 이렇게 해서 에디트 포인트와 컨트롤 포인트 다 오스넷 기능을 통해서 추출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피어스 포인트. 자, 관통점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자, 제가 미리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기존 작업 평면 3개가 있고요. 거기다 제가 아크를 하나 그린 다음에 임의의 플랜을 하나 더 만들었거든요. 요거는 플랜 노멀 투 커브를 이용했기 때문에 이 커브의 임의의 지점에서 평면을 잡으실 수가 있겠죠. 자, 이 평면에다 스케치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스케치 요 평면에다 그릴 거고요. 자, 그릴 때 자세히 보시면 자, 이 평면의 이 커브는 뚫고 지나가고 있죠. 그때 여기 보시면 관통점, 이 평면에서 이 커브가 지나가는 그 관통점을 찾아줍니다. 바로 여기 피어스 포인트. 자, 마크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관통점을 참조할 수가 있더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타원이네요. 자, 타원의 경우도 한번 보시죠. 자, 타원의 경우는 자, 보시면 센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장축에 대한 포인트, 단축에 대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인 같은 거 그리실 때 타원에 가까이 가시게 되면 그런 이제 포인트들을 참조하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 딱 나오는 거. 자, 단축에 대한 포인트죠. 여기도 단축에 대한 포인트가 표시가 됩니다. 여기는 장축에 대한 포인트, 여기는 장축에 대한 포인트. 이런 포인트를 참조해서 스케치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재 3-18번 그림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패러럴, 평행 조건 부여할 때 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 조건입니다. 자, 근데 요거는 인텔 스케치를 한 번 더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릴레이션십 쪽에 가시면 요 위쪽에 있는 내용들 지금까지 보셨죠? 엔드 포인트부터 해서 엘립스, 타원에 대한 포인트 추출하는 것까지 보셨고, 자, 바가 하나 그려져 있고 그 밑에 보시면 4개의 타입이 더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은, 자, 스케치를 그릴 때 해당 조건이 자동적으로 부여되도록 하는, 자, 그런 내용인데요. 일단 나중에 또 연관성에 대한 부분을 다시 또 다루겠지만 이미 스케치를 그리는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호리젠탈, 버티칼. 자, 이 내용부터 먼저 한번 보죠. 요 4가지도 여기서 다 선택이 가능합니다. 자, 우선 호리젠탈, 버티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자, 스케치를 그리실 때요. 자, 라인을 그릴 때 보시면은, 자, 대각선일 때 아무런 표시가 안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이 라인이 수평. 그러면 마우스 포인터 옆에 뭔가 가로 바가 하나 만들어지죠. 자, 또는 수직일 때. 자, 바가 세워져 있는 상태로 표시가 되죠. 이게 바로 수평 수직을 나타내는 그런 연관 조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각선일 때는 이 라인 자체에 아무런 표시가 안 나타나는데, 자, 이게 수평에 가깝게 가게 되면, 자, 마우스 포인트 옆에, 자, 가로 바가 하나 나타났죠. 이때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 라인은 자동적으로 어떤 기호가 가운데 표시가 됩니다. 이게 바로 수평 수직 조건이거든요. 자, 이 라인 같은 경우 첫 번째 그린 라인은 대각선 라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포인트 이동이 가능합니다. 포인트 이동 가능하고요. 그대로 다 이동도 되죠. 하지만 이 두 번째 라인 같은 경우는 수평선에 맞게끔 제가 정렬을 했기 때문에 어느 포인트를 잡고 이동하려고 해도 이 선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 연관 조건 때문에 그러거든요. 자, 만약에 이 조건이 삭제가 됐다면 그때부터는 얘도 마찬가지로 각도가 적용되지 않은 그런 선으로 인식을 할 겁니다. 자, 수직선도 마찬가지겠죠? 자, 선을 그을 때, 자, 대각선일 때는 안 나타납니다. 자, 수직에 가깝게 가게 되면 어느 순간 얘가 딱 정렬을 하죠.
마우스 포인터 옆에 세로 바가 그려지게 되고요. 이때 클릭을 하시면 이 선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수평 수직 조건에 의해서 정렬된 상태로 스케치를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치를 그리실 때 수평 수직 정렬된 스케치를 그리신다라고 하시면 이 옵션이 켜져 있는 상태로 선을 그리실 때 이 마크가 나타났을 때 클릭하시면 수평 수직 정렬된 그런 스케치를 그리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고요. 패러럴이 먼저 나왔는데 이걸 먼저 했네요.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패러럴 한번 다시 보죠. 지금 현재는 여기서 꺼져 있는데 자, 볼까요? 자, 켜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라인을 그을 때요. 자, 아무런 조건이 안 나타나는데 이 라인을 한번 툭 건드리시고 나오면은 자, 어느 순간에 보면 패러럴이라는 조건이 활성화되죠. 자, 지금은 활성 안 돼 있습니다. 이거 활성 안 돼 있죠? 한번 툭 건드리고 아직까지는 저 선은 파란색인데 평행 조건이 부여 가능한 상황이 되면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자, 위에 있던 선이 주황색으로 바뀌고 아래선은 그 평행이다라는 조건이 자동으로 부여가 되도록 그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스케치를 그리실 때 어떤 선과 평행하게 그리고 싶을 때 적용하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이건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으니까 기본 디폴트에는 꺼져 있기 때문에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퍼펜디큘러 수직인 부분을 한번 처리해 보겠습니다. 자, 라인을 그으실 때 이 라인의 니어 포인트죠. 근접점에서 출발을 합니다. 자, 임의의 방향일 때 상관이 없는데 이 라인의 수직인 부분, 수직인 지점에 가까이 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정렬이 되면서 마우스 포인터 옆에 수직 조건이 표시가 됩니다. 이때 클릭하시면은 자동적으로 수직인 상태의 선이 만들어지고 자, 수직 조건이 자동 부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은 이제 탄젠트 조건을 보실 텐데요. 자, 아크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 아크의 끝 지점에서 탄젠트한 라인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 아크의 엔드 포인트가 잡히겠죠? 엔드 포인트에서 선을 그립니다. 자, 근데 이 아크와 탄젠트한 지점에 가까이 가게 되면 마우스 포인터 옆에 자동으로 탄젠트란 표시가 나타나면서 이때 클릭하시게 되면 자, 선이 이 아크와 탄젠트하게 적용되면서 가운데 탄젠트 조건이 자동 부여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스케치를 좀 쉽게 그리실 수 있도록 기능들 제공하고 있고요. 자, 교재 다음에 이제 수평수직인데 이건 방금 전에 했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익스텐션이라고 있습니다. 연장선. 자, 이게 뭔지 한번 볼게요. 자, 지금 현재는 적용이 안 돼 있을 겁니다. 자, 인텔리 스케치 옵션. 여기는 따로 없거든요. 여기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인텔리 스케치 옵션에 가서 릴레이션십에 가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원래 디폴트는 꺼져 있는데 자, 요걸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체크를 켜놓은 상태에서 자, 라인을 그어 보겠습니다. 자, 요 포인트가 아니라 요거의 연장선. 쭉 연장선, 점선이 나타나죠? 자, 이 상태에서 클릭하고 선을 긋게 돼도 얘가 연장선의 그 위치를 참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그거를 옵션을 꺼볼까요? 인텔리 스케치에서 릴레이션십. 자, 익스텐션을 껐습니다. 자, 그리고 라인을 다시 한번 그려보죠. 엔드 포인트의 연장선을 쭉 따라가도 점선이 안 나타나죠. 자, 이렇게 되면 이 선의 연장선이라는 지점을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익스텐션 같은 경우는 필요할 경우는 체크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필요 없으면 그냥 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커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마찬가지로 인텔리 스케치 옵션 자, 눌러주시면 여기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커서. 자, 로케이트 존 아까 전에 보셨던 마우스 포인터 그거에 대한 사이즈를 조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텔리 존의 사이즈도 결정이 가능합니다. 인텔리 존이 뭐냐면은 아까 제가 라인을 그릴 때 이게 아니라 탄젠트한 선 한번 그려볼까요? 자, 아크의 이미지 지점을 클릭하고 보시면 이렇게 동그라미에 X자 표시가 되어 있는 그런 표시가 나타나죠. 이게 이제 그 아크의 그 탄젠트한 방향을 나타내는 건데요. 어느 쪽 방향으로 가느냐, 그걸 이제 나타내는 인텔리 존이라고 합니다. 자, 요 사이즈를 결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커서에서 10픽셀인데 20으로 바꿔볼까요? 확인. 12까지만 가능하네요. 확인. 자, 라인을 그을 때, 자, 임의의 지점을 콕 찍어주시면 그 마크가 사이즈 크게 나타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은 교재 3-26과 27번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섹션 5번까지 해봤는데, 다음에 이제 섹션 6번은 이제 스케치 직접 그리는 방법들이거든요.
그 스케치 그리는 방법 다음에 이제 연관성에 대한 건 더 자세히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